자, 볼게요. 7개의 문자를 일일이 나열할 때 A, B, C 중에서 어느 두 개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닐까? 봐봐.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 B, C는 일단 놔두고 D, E, F, G로 뭘 해? 칸막이를 할 거 아니야. 그럼 D, E, F, G로 칸막이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4팩인 건 알죠? 그치? 그럼 4개의 칸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 공간이 몇 개가 생겼어? 5개 생겼지. 그럼 우린 그 5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몇 P 몇? B 너 다 아는데 왜? 왜 질문했어? 네가 대답 다 해놓고 뭐. 그러니까 좀만 더 생각했으면 되는 거. 아니 말이 헷갈렸어?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2개만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가 봐 이런 거.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해야 돼. 그거는 이제 국어 공부 파이팅 하시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팩은 24였고요. 5P3은 얼마였죠? 60이었어요.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다음 24번 가볼게요.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자, 우리가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뽑기 전에 3의 배수를 가능한 녀석들을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나열을 하기 전에 먼저 골라내는 게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는 거야. 이 숫자들 중에서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더해서 3이 나오는 경우는 0, 1, 2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더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 3에 그쵸. 1, 2, 3. 또 0, 2, 4 0, 2, 4. 또 있나요? 더 이상 없죠. 6이 나오는 경우는 더 이상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9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만 생각해보자. 어떻게? 2, 3, 4, 4. 이렇게 모으면 9가 나와요. 그쵸? 근데 뭐 12는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뭐 적어 있는 거 다 더해봤자 10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먼저 3이 나올 때, 6이 나올 때, 9가 나올 때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0은 첫째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죠? 중학교 때도 했었죠? 자,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고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랑 동일하고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6가지였기 때문에 얘는 6가지, 얘는 4가지, 얘는 6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답은 얼마? 20가지 이렇게 가시면 이겼어요. 근데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풍무고 시험이에요. 풍무고등학교 시험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고 세 수를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배점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이거 하는데도 저 일일이 다 해봤잖아. 근데 실제로 얘는 더해보시면 총 가장 큰 수가 뭐냐면 24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3, 6, 9, 12, 15, 18, 21, 24까지 가야 돼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던지고 싶은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겁니다. 보세요.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일단 지금 한번 구경해 보세요. 1, 4, 7, 2, 5, 8, 3, 6, 9.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게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 얘네들과 얘네들과 얘네들은 하나의 그룹이에요. 무슨 그룹이냐면 이 첫 번째 그룹은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0. 무슨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3k-2, 3k-1, 3k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와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3개 더하면 9k-6이 나오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나와요. 자, 이런 녀석들은 3개를 더하면 9k-3이 되기 때문에 3이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3k이기 때문에 전부 다 3의 배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뭘 선택하시는 거냐면 자,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그럼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와요. 반드시. 봐봐. 1하고 5하고 6 더해봐. 3의 배수 나오죠? 7하고 2하고 6 더해봐. 3의 배수 나와요. 1하고 5하고 3 더해도 3의 배수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가지의 경우 수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묶는 경우 3가지. 그렇죠? 결국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숫자가 하나라도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택권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는 방법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27로 답을 만들어냈어요. 자, 더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9개 있는 경우에 이 상태에서 더 있을까 없을까?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상태에서 있을까 없을까? 진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규환은 어때?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중에서 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은 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걸 알아야 돼.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치야. 그냥 그렇게 일일이 해보면 돼.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숫자의 개수가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우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거를 저런 식으로 일일이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나머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에서 어떻게 뽑을까를 정리하는 게 이 녀석의 풀이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봅니다.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단영아, 홀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1의 숫자가 뭐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홀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의 자리에다가 1이 들어오는 경우랑 1의 자리에 3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5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앞에 이제 4자리를 만들어내면 돼. 또나 1의 자리에 일단 1이 왔어. 남아있는 숫자는 지금 0, 2, 3, 4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이 앞자리 숫자들은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렇지. 좋아요. 자,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3, 3은 9, 2, 18 이게 2개 있으니까 36가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죠? 3의 배수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항상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첫째 자리는 0이 못 오니까 첫째 자리는 1을 빼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 가볼게요.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든 모든 4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해요. 쟤는 몇 번째 어느 수인가? 참 힘들어요.
자, 해봅시다. 할게요.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첫째 자리 0은 못 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자리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구해볼게요. 1 다음에 올 수 있는 3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제 1 다음에는 어떤 수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1 뒤에는 지금 4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고 1 뒤에는 0도 올 수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해서 0, 2, 3, 4, 4개의 숫자 중에 3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 24개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부터는 일일이 해보셔야 돼요. 0, 1, 3 이런 식으로. 뭐 4는 필요 없겠죠. 2, 3, 0, 1이니까. 자, 2, 0이 들어왔어요. 뒤에 2개의 숫자가 남았어요. 그럼 몇 개 중에서?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1이 들어오면 3개의 숫자 중에서 마찬가지로 2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 남았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0, 1, 4 이런 숫자로 갈 건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자리는 2, 3, 0 자리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숫자는 0, 2, 3. 그럼 이제 1과 4밖에 없으니까 1과 3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2, 3, 0,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24개, 6개, 6개 그리고 얘까지 갔으니까 답은 얼마? 37번째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전식 배열 문제는 뭐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는 게 답이에요. 이게 이제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 또 질문. 괜찮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개념문 꺼낼 거예요. 개념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합을 공부를 하면서 개념만 공부했어요. 그쵸? 뭐 딱히 특별하게 엄청난 문제를 푼 건 아니고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여기다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NCR이라는 기호는 그 프린트 숙제 좀 하면서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 기호를 계속적으로 쓸 거니까.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N combination R, NCR은 먼저 조합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이들로 만들어진 순서를 제거하는 게 목적성이 있다. 그래서 NPR은 우리가 n-r팩분의 n팩을 npr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r팩이 하나가 추가된다. 그리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npn이 얘는 얼마가 되지만 n팩이지만 ncn은 n팩으로 나눴기 때문에 n팩을 n팩으로 나눴기 때문에 1이 된다라고 했고요. npn은 1은 당연히 n이었고요. nc1도 여전히 n입니다. np0은 1이라고 했고요. nc0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옵니다. 그리고 0팩은 1. 이게 이제 우리가 수식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 조합의 수의 성질,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요 얘기를 할 건데 저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근데 모르진 않아요. 딱 써먹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3C1과 이걸 이제 풀어보면 실제로는 얘는 그냥 3이거든요. 근데 3C2를 풀어보자. 그럼 얘는 3P2를 2팩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돼요.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소거되면서 얘는 3이라는 값,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숫자를 키워볼게요. 5C2하고 5C3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얘를 계산해 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5 곱하기 4 두 개니까, 그리고 그들의 순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2 곱하기 1.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외에 3개입니다. 5부터 3개를 곱한 다음에 이 셋의 순서를 제거해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어차피 지금 요 식에서 얘는 무조건 제거가 돼요. 그럼 남아있는 모양을 보자. 같죠?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6C4와 6C2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6, 5, 4, 3까지 가요. 얘는 4, 3, 2, 1이에요. 자, 얘는 6, 5까지 가요. 두 개니까. 그리고 2, 1이에요. 요건 문제 없죠? 그쵸?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제거되고 이렇게 제거되더라. 남아있는 모양이 어떠하더라? 서로 같더라. 한 번만 더 갈게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7, 6, 5, 4, 3. 그리고 5, 4, 3, 2, 1. 자, 얘는 두 개니까 7, 6, 2, 1.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도 또 이렇게 돼요. 남아있는 모양이 서로 어떻더라? 지우가, 우리는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잖아. 누군가 너한테 문제를 풀라고 던져줬어. 예를 들어서 6C4를 계산을 하래.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방식을 쓰거든요. 6, 5, 4, 3, 그 다음에 4, 3, 2, 1 하고 샤샤샤 지울 거야.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걸 안다면, 정말 결과적으로 보세요. 얘네 둘은 결과적으로 값이 어때요? 서로 같죠?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서로 값이 같잖아. 단지 이 연산이 추가된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러면 현실적으로 너는 이 방법을 써서 풀래? 아니면 이 방법으로 풀래? 아래 걸 쓰겠죠. 너는 이 방법을 쓸래? 이 방법을 쓸래? 당연히 아래 걸 쓸 거야. 너는 얘를 쓸래? 얘를 쓸래? 당연히 위에 걸 쓰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보자. 규아야. 자, 우리는 얘보다 더 편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지금 인지를 했어.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일정한 규칙성이 있었어. 제가 이걸 먼저 써놓고 이걸 먼저 써놓고 여기 순서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여기다 2라고 썼고요. 똑같이 7인데 5를 써놓고 여기다 2라고 썼죠. 이들의 특징이 뭘까? 왜 제가 갑자기 2라고 썼을까? 왜 여기서는 2라고 썼을까? 자, 하나 더 써보면 예를 들어서 7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썼을 거거든. 어떤 특징이 있죠? 혹시 뭐야? 1, 2, 3, 4 느낌은 아니고 도현이는 알았어. 자, 단영 혹시 보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안 보여? 지우가 혹시 보여? 어떤 특징이 있어? 합치면은 앞에 있는 숫자. 아, 맞아요. 4하고 2를 합치면 6이 되고요. 5하고 2를 합치면 7이 되고요. 그쵸? 맞죠? 7하고 3을 합치면 누가 돼요? 10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성이야. 왜냐면 우리가 10시 7을 계산하려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또 약분해서 계산하겠지. 이런 사람과 10 이게 나왔어. 7? 그래요. 10에서 7 빼서 3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얘도 7에서 5 빼서 2, 6에서 4 빼서 2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3이네. 10, 9, 8 그리고 3, 2, 1 바로 가는 이 사람.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겠죠. 안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얘보다는 이 아이의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거 쓴다고 해서 때리진 않아. 왜 그래 하면서 뭐라고 겁나 갈구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혼자 스스로 고통받는 거야. 남들 다 이렇게 푸는데 혼자 이렇게 풀어. 남들 이렇게 푸는데 혼자 이렇게 푼다? 남들 이렇게 푸는데 혼자 이렇게 푼다? 뭐 혼자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걸 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 C, R인데 얘는 N, C, N에서 R을 뺀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10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만약에 6이야. 그러면 10에서 6 빼서 4를 쓰는 게 훨씬 효율이 높아. 그런데 9, C, 4가 있어. 선생님이 이거 빼라 그랬어. 이건 아니죠.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딱 숫자를 보고 아 숫자의 조합이 나온 숫자의 그 조합이 어떤 녀석이 더 계산이 쉬울까를 생각해 보는데 당연히 9의 반절보다 작은 숫자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10의 반절보다 큰 숫자면 당연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이가 좀 더 수월해질 테니까. 되셨나요? 괜찮겠어요? 되시겠어요? 자, 요걸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밑에 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쵸? 저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뜰때수 외웠죠? 어차피 적용 못해요. 원래는 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원래는 이런 식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 보려고도 하지도 말고 외우려고 하지도 마.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딱 시험 보기 전에 정확하게는 수행평가 보기 전에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너희한테 보여줬니?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제가 그때 그랬죠? 수행평가나 시험에 빈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울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 하나. 밑에 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저걸 뭐 외우려고 노력도 하지 마. 자,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 한마디로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난 시점에서 수행평가나 기말고사 그때만 살짝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저걸 가지고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빈칸을 채우거나 그쵸? 아니면 좀 날날 수만 있으면 돼요. 그 연습만 좀 해보면 되는 거죠. 공식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녀석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포함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리그전과 악수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분할과 분배는 좀 순서를 뒤로 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겁나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막 갑자기 눈이 휙휙 돌아가고 물론 저는 이걸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뒤로 뺄 거예요. 뒤로 빼고 먼저 조합에 익숙해진 다음에 분할 분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개념 체크 보시면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개념 체크에 있는 네 문제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체크에 있는 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풀어볼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숫자 대입하는데 뭐 운 좋게 빨리 대입하면 빨리 나오는 거고 천천히 대입하면 천천히 나오는 거고 이거를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이게 식으로 쓰면 오히려 좀 복잡해지는 감이 있어요. 이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3차 방정식 만들잖아? 너희 어차피 대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자, 너희가 나중에 되면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떤 애들 보니까 이거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몇 시, 몇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2 1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고3 때 또 나와요. 저번에 했나? 자,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기준으로는 여러분 고3 되면 한 학기 내내 경우의 수 순열 조합만 해요. 한 학기 내내.
이 확률과 통계라는 이 책이 여러분이 고3 때 배우는 책이거든요. 한 학기 내내 이것만 합니다. 이게 딱 이름에서 느껴지죠? 확률과 통계 어딨어? 확률과 통계? 확률이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근데 이거의 반절이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과 통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얘만 벗어나 보자 이런 마인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는 완벽하게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고3 때 또 나오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이것만.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 많이 가시면서 완벽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8개의 색연필 중에서 내용률을 고르는 경우의 수. 자, 얘는 순서도 없어요. 자격도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8, C, 4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개 팀에서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그전이에요. 그러면 7개 팀 중에서 2팀씩 고르면 알아서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저녁 시간 했네요. 자, 가볼게요. 현재 시은 이름이 흔해요? 현재 시은 창주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청소당과 4명을 뽑는데요. 다음을 구하시오. 현재 시은 창주를 모두 포함해요. 잘못했나봐. 그럼 우리는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자, 이미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3명은 이미 뽑혔어. 그럼 몇 명만 더 뽑아? 한 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현재랑 시은이랑 창주는 포함하지 않는데 면제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배제시켰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4명 다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3명 빼줬으니까. 자, 그래서 7C4. 자, 마지막. 현재 시은 창주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래요. 자, 우리는 적어도라는 단어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게 원본대로 가면 오리지널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한 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 명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야. 현재 뽑고 얘네들 안 뽑는 경우 안 뽑고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뽑고 둘이 뽑고 한 명 안 뽑고 둘이 뽑고 한 명 안 뽑고 둘이 뽑고 한 명 안 뽑고 3명 모두 뽑는 경우를 다 구해야 돼. 이게 원래는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 한 명, 누군가 2명, 셋 모두 포함되는 경우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8가지거든요. 얘가 뽑히냐 안 뽑히냐 뽑히냐 안 뽑히냐 뽑히냐 안 뽑히냐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8가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앞뒷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뽑힐까 말까 2가지, 뽑힐까 말까 2가지, 뽑힐까 말까 2가지. 그래서 이들을 곱해주시면 총 이렇게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인데 이 7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처럼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한 뽑는 경우의 수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였냐면 그냥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를 일일이 구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이 경우만 구하면 돼. 그러면 얘네 셋은 모두 뽑히지 않았다 아까 했었죠? 74였어. 이 3명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에서 얘만 빼버리면 누가 남아? 이 경우 7가지가 만들어지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 녀석의 답이 만들어져요. 10C4에서 7C4를 빼주시면 이 녀석의 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10C4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19, 8, 7, 4, 3, 2,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210 이렇게 나오는데 7C4는 아까 했었다? 7C3이 더 편해요. 그쵸? 그래서 7, 6, 5, 3, 2, 1 이것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3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210에서 35를 뺀 값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분할과 분배였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됐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두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단영아.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딱 좋을까? 던져봐. 빨리. 6 한번 해볼게요. 자, 6시 3이 들어가면 6, 5, 4, 3, 2, 1, 두두두. 아, 잘했어. 암산 좀 되네, 이제. 서서히 되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교아야. 여기 얼마 들어가면 좋을까? 10. 오! 어떻게 했어? 봤어요. 뭘 봤어요? 책을 봤어요. 아, 그럼 어떡해. 재미가 없잖아. 자,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4하고 6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10C4는 10에서 4를 뺀 숫자 10C6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지은아, 그냥 찍어봐. 이거 그냥 감각 찍는 놀이니까 아무거나 틀려도 돼.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니, 찍어봐, 그냥. 계산을 같이 해보자. 얼마 정도? 그 3. 3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3이 들어갔다고 치고, 그러면 얘는 6, 그 다음에 3, 여기 4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6C2는 6, 5, 30 나누기 2. 얘는 3이고요. 얘는 4, 3, 12 나누기 2. 아, 얘는 아니다. 또 4도 해보자. 자, 4는 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들어갔어요. 7, 6에 42 나누기 2니까 21. 4, 3, 12 나누기니까 6. 5, 4, 20 나누기니까 10. 얘도 안 되네. 또 가. 얼마까지 갔지? 4까지 갔죠? 5, 그럼 8, 5, 6. 8, 7에 56, 28. 5, 4, 20, 10. 6, 5, 30, 15. 안 되네. 또 가. 6 들어갈게요. 9, 6, 7. 9, 8에 72, 36, 6, 5, 30, 15. 7, 6에 42, 21. 됐다. 그냥 해보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숫자 하나씩 적당히 집어넣어놓고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괜히 이거 전개해서 방정식 만들지 말고. 자, 볼게요. 시호야, 얼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 풀어버렸어. 그래서 얼마 나요? 8이래요. 자, 왜냐면 이게 이제 48이라는 숫자가 6, 8에 48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8과 관련된 숫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자, 8 들어가 볼게요. 8, 7, 6, 5. 얘는 곱한 거야. 여기 48은 6하고 8을 곱한 거야. 얘는 여기 8이 들어가면 7C3 이렇게 되거든요. 7C3이라는 숫자는 7, 6, 5, 3, 2, 1, 도도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8도 있네, 6도 있네, 7도 있네, 5도 있네 하면서 딱 떨어져요. 그래서 답은 얼마? 8이었어요. 이건 그냥 편하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숫자의 조합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가면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하기 싫죠? student들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대입할 거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요거는 어차피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자, 도윤아. NPR이 360이래요. N하고 R은 얼마일까요? 360이라는 숫자를 잘 넣어봐. 아니면 이쪽으로 떠올려 보시든지. N은 알려줄게. 6이에요. R만 찾아봐. 6이면 R은 5는 아니고 4. 오, 좋아요. 자, 6과 4가 들어가면 얘는 6C4나 6C나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얘가 6P2가 돼버리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6하고 4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대표 예제 8번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있습니다. 4명을 뽑으래요. 자, 지우가 저 말 안에 성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몇 명 중에서 뽑으면 돼, 그러면? 10명. 그렇지. 첫 번째는 그냥 10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됩니다. 지우야, 10C4 얼마일까요? 210. 이게 암산이 돼? 이게 암산이 돼? 외웠다는 거지. 아까 봤던 숫자를. 그런 것도 있고. 아,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한 거지. 네. 아, 그래 자신감? 그렇지. 써 자신감이야. 자신감 있어야 뭐든 해. 자, 좋아요. 아, 두 번째 이제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을 뽑으래. 현준아.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을 뽑으래. 그러면 따로따로 뽑으면 되겠지. 그럼 몇 시 몇? 50. 그리고 곱하기 50. 그래요. 여학생 중에서 3명, 남학생 중에 1명 그냥 뽑으면 되죠. 근데 이거 왜 곱해? 왜 안 더하고 곱해? 이걸 고민한다고? 자연스럽게 곱했잖아, 현준아. 근데 왜 안 더하고 곱했어? 이유는 알고 가자. 왜 안 더하고 곱했을까?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좋아요. 자, 4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모두 여학생이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거 무슨 말이야? 모두 남학생인 경우는 5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돼. 모두 여학생이면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돼. 그쵸? 자, 그렇다면 지은아, 곱하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왜 얘는 더하기야? 곱하기가 아니고 왜 더하기야? 맞아, 맞는데 더하기가 맞아. 맞는데 왜 더하기야? 곱하기가 아니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남학생 4명 뽑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죠? 아까 얘는 여학생 뽑고 남학생도 뽑아야 딱 종료가 되는 건데 얘는 남학생 4명 뽑았어. 그럼 끝이야 그냥. 여학생 4명 뽑았어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힌트 하나 단어가 있죠. 있거나.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또는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A 또는 B를 우리는 A이거나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합의 법칙에 적용받는 녀석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것만 한번 가볼게요.
남학생 4명, N명과 여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그러니까 남학생은 N명이 있어. N. 여학생은 6명이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대표를 뽑아. 그러면 여학생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고 남학생은 N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그치?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둘을 뽑을 거야.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대? 540이 나왔대. 자, 생각해보자. 한영아, 6C2는 얼마? 6C2 얼마? 15. 그렇지. 그러면 지호야 15랑 얼마를 곱해야 540이 나오죠? 36. 그럼 지우가 몇 C2를 해야 36이죠? 오, 9, 8에 72 나누기 2를 하면 36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n의 값은 얼마다? 940이야. 이거 왜 사투리를 해? 아 이렇게 안 했지 이렇게 했지. 그렇죠. 하늘에다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고요. 이게 그 3년 전에 아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3년 전에. 자 보시면 근데 풍무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건데 자 볼게요. 0과 10 그 사이에 A, B, C라는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면 저 A랑 B랑 C라는 자연수는 당연히 1부터 9까지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뽑아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조건이 있네. A하고 B하고 C는 반드시 이런 대소 관계를 가져야 된다요. 어떻게 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652 이런 숫자는 가능한데 100의 자리가 가장 크니까. 근데 473 이런 숫자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그러니까 1의 자리보다는 10의 자리가 커야 되고 10의 자리보다는 100의 자리가 무조건 커야 된대. 그쵸? 그 말은 너희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야. 100의 자리는 1은 올 수 없어. 그럼 10하고 1의 자리가 얘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2도 안 돼. 3이 오면 얘는 2, 1밖에 안 돼. 4가 오면 얘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 5가 오면 얘가 4도 되고 3도 되고 2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숫자라도 적으면 할만하거든. 근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야. 왜냐면 6이 들어가면 슉 해서 5부터 2까지 7이 들어가면 6부터 2까지 8이 들어가면 7부터 2까지 9가 들어가면 8부터 2까지 들어가.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6 오면 뒤에 들어올 숫자는 4, 3, 2, 1 이렇게 네 가지. 6, 4가 들어오면 3, 2, 1 세 가지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되거든. 사람이 할 짓은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지. 저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닌데 분명히 얘가 조합이라는 단원에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하필이면 이 문제가 저거는 수영도거든. 이건 그냥 경우의 수에 나왔으면 되는 문제였어.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이 조합이라는 단원에 나왔을까를 생각해봐야 돼. 진아, 어떻게 풀까? 기억이 안 나, 그지?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큰일 나요. 까먹으시면 이거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A하고 B하고 C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저 중에서 내가 3하고 4하고 7이라는 숫자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7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반드시 C가 가져가야 돼. 왜? C가 가장 커야 되거든. 4는 누가 가져가야 돼? B가 가져가야 돼. 얘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A가 가져가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9하고 3하고 5라는 숫자를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단영아, 9는 누가 가져가야 돼? 3은 누가 가져가야 돼? 5는 누가 가져가야 돼? B.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2하고 7하고 4라는 숫자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도윤아, 2는 누가 가져가야 돼? 가장 작은 숫자니까. 7은 누가 가져가야 돼? 4는 누가 가져가야 돼? 자, 너의 의지 아니면 문제가 그렇게 시켰어. 문제가 그럼 봐봐, 생각해봐. 내가 그냥 순서하고 상관없이 세 개의 숫자만 뽑으면 A하고 B하고 C가 알아서 가져가지. 내가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아니면 알아서 가져가는 거야? 알아서 가져가는 거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봐봐. 규아야, 내가 만약에 1, 2, 3 뽑으나 3, 2, 1 뽑으나 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 C. 2는 누구한테 가? B. 1은 누구한테 가? A. 그러면 이들의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뽑는 1, 2, 3 뽑는 거 3, 1 뽑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러면 순서가 의미가 없잖아. 그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걸 뭐라고 불러?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쵸? 그럼 봐봐.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답이야. 왜? 그냥 9개 중에 3개만 뽑으래. 그러면 A가 가장 작은 거, B가 그 다음에 있는 거, C가 가장 큰 걸 가져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풀래? 아니면 이렇게 풀래? 당연히 이렇게 풀 거지. 까먹을래? 안 까먹을래? 그쵸. 이건 너희의 선택인데 까먹으면 가야 돼. 아니면 던져야지. 안 까먹으면 굉장히 심플해. 그쵸? 그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등식은 조합으로 푼다.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부등식이잖아요. 그렇죠? 부등식은 조합으로 푼다. 근데 이게 심화로 넘어가면 또 별게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루진 않을게요. 딱 이 정도 느낌 기억하세요. 부등식은 조합으로 푼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건 중요한 녀석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아직 할만하죠? 이렇게 봐요. 쉬는 시간 필요해? 원하면 드릴게요.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논스톱으로 12시까지 가도 되겠어요? 아니요. 안 돼? 지훈아, 왜 엽서를 적어? 그래요. 딱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쉬었잖아. 꽤 많이 쉬었어. 거의 한 7, 8분을 쉬었네. 끝에 이런 볼게요. 다음 가봅시다. 이번에는 A를 포함한 어른 6명과 B를 포함한 어린이 5명 중에서 5명을 뽑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6명, 어린이가 5명이래요. 자, 그런데 어른 중에는 A가 있고요. 어린이 중에 B가 있대요. 그러니까 A 말고 어른이 5명이 더 있는 거고 B 말고 어린이가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가 모두 포함되도록 5명을 뽑겠대요. 그러면 A하고 B는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몇 명 중에서 9명, 원래 11명이니까 그렇죠? A하고 B는 포함시켰으니까 남아있는 9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더 뽑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하나 가볼까요? A하고 B를 모두 포함시키지 않겠대. 그럼 얘네들 안 돼? 그럼 이제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 그냥 5명이죠. 왜? 얘네들은 얘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세 자리만 더 뽑으면 됐지만 얘네들은 A하고 B는 배제돼 있으니까 아직 자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9명 중에서 5자리를 뽑으면 되겠죠. 이제 A하고 B 얘기는 끝났어.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 포함돼도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 포함돼도 뽑으려면 얘는 지금 어린이하고 어린이를 0이라고 하고 어른을 x라고 한다면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된다는 건 한 명, 그 다음에 4명, 2명, 3명, 3명, 2명, 4명, 1명, 5명 뽑히는 경우를 다 구해야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힌트를 주는 거야. 야, 내가 힌트 줄게. 얘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한 개 이상이니까, 한 명 이상이니까 이걸 다 구하라는 건데 내가 힌트 줬잖아. 적어도라는 단어를 만났으니까 적어도라는 단어를 만나면 얘는 반대로 풀자.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여사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라 되고요. 반대로 풀자. 어떻게 반대로? 적어도 한 명 이상 뽑는다의 반대는 뭐야? 뽑히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만 5명 뽑히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얘만 뭐하자? 빼자.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 그러면 자, 전체는 뭐였어요? 11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게 이게 전체야. 그쵸? 11명 중에 5명 뽑는 게 전체잖아. 근데 뺄 거야. 뭘 뺄 거야?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아. 그 말은 뭐야? 어른 중에서만 몇 명을 5명을 뽑는 거야. 그럼 몇이 되죠? 그렇지. 왜? 어른은 6명이었고 그 어른들 중에서만 5명을 뽑는 거니까 65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11시 5라는 녀석은 11시 9, 8, 7, 5, 4, 3, 2, 1, 띵띵띵띵띵. 오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럼 얘는 숫자가 좀 크다. 그쵸? 3, 2, 6, 7, 42. 42에다 11을 곱했으니까 462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빼야죠. 65는 얼마죠? 65는 65하고 똑같다. 2라고 똑같다. 그쵸? 아까 배웠죠? 65는 느낌이 어렵지만 61은 바로 6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456까지다. 크다. 그치? 이거 구하려고 했으면 살벌했겠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A, B, C를 포함한 10명이 있습니다.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를 포함한 7명 해서 10명이에요. 총 10명. 자, A는 선발한대요. 그럼 A는 뽑혔어 이미. B하고 C는 선발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지? 그쵸?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선발자를 내정해 놓은 거죠. 슬프지만 나중에 너희 사회생활 하면 다 이래요. 합격자가 이미 내정돼 있어. 그걸 뼈저리 느낀 게 우리 와이프가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인데 그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 한 명을 뽑는데 근데 아는 분한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아는 분이 여기 써보래. 그랬더니 경쟁이 엄청 치열했나 봐. 요즘에 직업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경쟁이 치열했나 봐. 써보래. 아니 뭐 어차피 뭐 어쩌고 근데 요즘 바빠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처음에 거절했어. 아 써보래. 뽑아줄 테니까 써보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쓰면 뽑힌다는 거야. 분명히 면접이 있거든. 그래서 딱 갔더니 면접도 다 보더래. 그래서 면접을 20명이 봤대.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와이프랑 두 사람이 같이 면접을 보는 식으로 해서 20명이 면접을 갔나 봐. 근데 어차피 우리 와이프는 뽑힐 예정이 돼 있는 거야. 한 명을 보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시립이거든. 시립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 나라에서 하는 건데 내정이 돼 있는 거야. 그치.
아니 요 센터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있나봐. 이 우두머리가 우리 장모님의 지인이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뭐 이제 큰 기업들은 상관없지. 왜냐면 워낙에 막 몇천 명씩 뽑으니까 뭐 내정자가 몇십 명 있어봤자 어차피 수백 명을 더 뽑으니까 상관없는데 소규모로 뽑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뽑아. 웬만하면 다 내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로 뽑는다. 나도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연지연 혈연이 아직도 만연한 사회다. 자, 뭔 소리냐? 다시 돌아가.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있었는데 7명이 있었어. A는 무조건 뽑아. 근데 B하고 C는 뽑지 않아. 그럼 이제 7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네 명. 4명. 그쵸. 5명 뽑아야 되는데 A는 뽑혔고 B하고 C는 안 뽑겠대. 그럼 이제 7명 중에서 몇 명만? 4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7C4는 7C4로 계산하지 않고 무엇으로 계산한다? 7C3으로 계산한다. 7에서 4를 뺐으니까 3. 되셨나요? 괜찮죠?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스무스하게 시작할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할 때 적어도 하나, 마지막으로 적어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는 홀수가 5개, 짝수도 5개. 문제가 또 무슨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또 적어도네. 소연아, 적어도는 어떻게 풀라고요? 하나 전체에서 아닌 걸 빼서. 그렇죠, 뺀다. 그렇죠, 반대를 구해서 전체에서 뺀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는 홀수가 포함되지 않는 걸 구하는 거죠. 맞죠? 반대니까. 그러면 홀수가 포함되지 않고 3개를 뽑으려면 다정아, 홀수를 포함하지 않고 3개를 뽑으려면 어디서 3개를 뽑으면 돼? 그렇지. 짝수 5개에서 3개를 뽑는 게 이게 물론 이제 5C2로 뽑겠죠. 얘가 짝수에서 뽑았으니까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전체는 10개의 숫자가 있었으니까 10C 여기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짝수 중에서 3개를 뽑은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현준아, 10C3은 얼마? 120.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C3하고 10C4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솔직히 10C는 그냥 90 나누기 2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3, 4가 돼버리면 머리가 이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현중이가 똑똑해서 계산을 한 거지, 그치? 자, 이런 경우는 얘는 120이고요. 얘는 210이 나와요. 알아서 바꿀 건 없습니다. 자, 뭐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그러면 얘는 120이었고 얘는 얼마였죠? 5, 4, 20이니까 2로 나눴으니까 20 붙어지. 됐죠? 자, 이제 이런 거 할만하죠? 다른 거. 자, 뽑아서 나열한다. 이 뽑아서 나열한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주 선수예요. 이런 거야. 계주 대회를 나가려고 해. 반에 남학생이 10명 있고 여학생이 8명 있대요. 근데 꼭 계주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으로 구성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겠죠. 여학생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뽑혀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계주 순서를 정해야 되겠지. 지금 몇 팩? 여기다 몇 팩을 곱하는데 5명이 순서를 정해야 돼. 그렇죠. 이게 다예요. 뽑아서 나열한다. 이런 순서예요. 이때 말하는 뽑아서라는 말은 조합을 쓰겠다는 거고요. 나열한다라는 말은 순열을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뽑아서 나열할 거면 처음 뽑을 때부터 그냥 순열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10P3 뽑고 8P2 뽑으면 되지 않나요? 진아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럴싸하잖아.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순서를 뽑아버리면 되잖아.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 왜 안 될까? 수소를 없애야 돼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이렇게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지호, 도연이, 지욱이 순서대로 뽑았다고 치자. 그리고 단영이, 규화 순서대로 뽑았다고 치자.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분명히 남자 3명 순서대로 뽑고 여자 2명 순서대로 뽑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섞을 건데? 맞죠? 3명 2명 뽑았잖아. 남자 3명 순서가 있고 여자 2명 순서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섞을 거냐? 여기다 5팩을 곱해? 그럼 얘네들 순서가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리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계주예요.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그냥 계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자 중에서 뽑고 여자 중에서 뽑은 다음에 그들의 순서를 섞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보통 남자 먼저 뛰고 여자 먼저 뛰고 이런 거 없잖아. 사이사이에 끼던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느린 사람 앞에 세우고 빠른 사람 뒤로 빼든지 아니면 첫 번째 겁나 빠른 사람 놓고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 놓고 마지막에 빠른 사람 놓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전략은 처음에 빠른 사람 놓는 게 성공률이 높을까? 마지막에 빠른 사람 놓는 게 성공률이 높을까? 마지막? 처음? 어떨 것 같으세요? 마지막? 자,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너희가 그 국제 육상 경기의 계주 대회를 보면 그 첫 번째 싸운 사람이 빠르긴 해. 근데 무조건 에이스는 마지막이야. 항상 마지막. 그 사람이 뭐냐면 심리가 있어, 심리가. 둘이 달려. 이렇게 둘이 달려. 둘의 실력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이 격차는 좁혀지게 된대요. 무조건. 반드시.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더 생기게 되고 또한 그것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뒤에 달리면 바람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면 좀 더 편하게 달릴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요. 너희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사이클 같은 거? 사이클 대회 이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이런 걸 느끼셨을 거야. 사이클 하잖아? 다 이렇게 붙어 다닌다. 그래서 얘가 일로 가잖아? 그럼 얘네 다 쫓아가서 이렇게 한다. 실제로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보시면 사이클 경기를 하잖아요. 경륜 같은 거. 그 경기하면 앞에 사람이 일로 가잖아? 다 똑같이 이렇게 쫓아가. 꼬리 물기처럼 이런 식으로 쫓아가. 항상. 이게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바람 저항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쇼트트랙은 보셨죠? 쇼트트랙 보면 다 뒤에 이렇게 일렬로 쫓아가잖아. 앞 사람 뒤에 붙어서 가거든. 바람 저항을 막아서 체력을 비축하려.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도 가장 마지막에 딱 출발할 때 내가 뒤쳐져 있으면 일단 충분히 따라잡을 역량이 되는데 앞서 있으면 이 격차는 줄어들게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빠르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고등학교 때. 궁금했거든. 선생님 계주를 뛰는데 왜 빠른 애를 뒤로 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알아봐서 알려줄게. 가시고 알아보셔서 나한테 알려주시고.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인자는 1등에 뛰게 안 돼요. 그러니까 1인자가 맨 마지막이고요. 2인자가 맨 앞으로 간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 4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았어. 그러면 얘는 4명 중에서 3명,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죠?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이니까 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일렬로 세운대요. 순서를 정하는 거죠. 몇 명이 뽑혔어? 5명 뽑혔죠. 그럼 5명의 순서를 정하니까 몇 팩? 5팩.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 8명 중에서 A를 포함한 4명을 뽑았어. 아직 뽑았어. 뽑은 거야. 그러니까 A, B는 이미 뽑혀 있으니까 6명 중에서 2명만 추가로 더 뽑으면 되겠죠. 자, 이 상태. 지금 4명이 뽑혀 있는 거예요. A, B 두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한대요? 이웃하게. 그럼 A, B를 어떻게 하자? 자,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어떤 2명이 더 뽑혀 있는 상태야. 근데 A, B는 이웃하게 하겠대. 그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겠죠? 덩어리. 그럼 이제 몇 덩어리야? 3덩어리. 그럼 몇 팩?
3패. 그런데 A, B 위치가 왔다 갔다 하죠. 곱하기 얼마? 자, 과정 다시 한번 보자.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서 4명을 뽑으니까 우리는 6명 중에서 2명만 추가로 뽑으면 돼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A, B하고 이 녀석들을 A, B를 이웃하게 나열한대. 그럼 A, B를 덩어리로 만들어야지. 그럼 세 덩어리가 됐어. 세 덩어리를 배치하고 A, B의 위치가 바뀔 테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6C는 얼마죠? 얘는 6, 얘는 2. 15 곱하기 6 곱하기 2는 얼마죠? 180. 자, 이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암산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자, 이거 아닌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10-3번 볼게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어른 5명과 어린이 4명 있어요. 어른 2명을 뽑아.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겠죠. 어린이 3명을 뽑아. 4명 중에서 3명을 뽑겠죠. 그럼 지금 어른이 2명, 어린이가 3명 이렇게 뽑혀 있는 상태예요. 어른 2명을 양 끝에 세운대요. 소연아, 어른 2명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죠, 2가지죠. 그러면 어른 2명이 양 끝에 섰어. 그럼 어린이 3명이 가운데 들어오겠죠? 어린이 3명을 나열하는 경우 수는 당연히 몇 가지? 3팩이죠. 3명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뽑았어. 어른 2명을 양 끝에 세웠어. 2가지. 어린이 3명을 가운데 배치했어. 3팩. 이걸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되죠. 자, 지우가. 얘는 얼마? 10. 얘는 얼마? 4. 좋아요. 얘는 2고 얘는 6이네요. 곱해보자. 480. 좋아요. 480. 괜찮네요. 자, 이제부터는 도형이 나와요. 자, 학교별로 이 도형 파트, 그러니까 11번 유형하고 12번 유형하고 여기는 아닌데 11번과 12번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직선으로 줄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줄지 사각형으로 줄지 정사각형으로 줄지 직각삼각형으로 줄지 예각이나 둔각으로 줄지 아니면 평행사변형으로 줄지는 그때 선생님 마음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이 2가지 유형에서. 그러면 어렵더라도 해야 돼. 왜?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오니까. 한 문제가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점이 2개가 있어요.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맞죠? 1개. 점이 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2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가 있을까? 이거부터 해보자. 점이 3개가 있어요. 2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가 있을까? 3개.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점이 4개가 있어요. 자, 단영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 있을까? 6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좀 더 가볼까? 점이 5개가 있어요. 현준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8개. 10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개. 자, 지우 한번 해볼까? 자, 점이 8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28개. 오! 자, 지호가 지금 28개라고 답을 했거든. 왜 28개라고 답을 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이게 손안 들어. 너 알잖아. 그치? 자, 또 아시는 분.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이 8개 있어요.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점이 8개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했어? 2개 선택했죠. 그쵸? 선택할 때 얘랑 얘를 선택하는 경우랑 얘랑 얘를 선택하는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이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 그래서 얘는 8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쵸?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을 그림 그리라는 의도로 한 건데 뭐 지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버렸네.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으로 생각하면 32가 되면서 세 개가 나왔어야 돼. 그치? 그런데 봐봐. 이 둘로 선을 그리나 이 둘로 선을 그리나 이 둘로 선을 그리나 다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이유는 뭐죠?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 중복은 학교 시험에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자, 풍무에서 전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나와요. 점의 개수는 이제 학교 선생님 맘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점이 어떻게 있을까? 이게 알아보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점. 근데 지금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이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중복이 생겨요. 여기 4개, 5개, 여기 3개, 4개 있으니까 무조건 중복이 생겨요. 이 중복의 개수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여기 단순하게 보면 몇 개 있죠? 9개니까 9C2야. 여기서 중복을 빼내야 돼. 여기 보시면 3, 4, 2 그래서 9C2야. 똑같아. 근데 여기서도 뭘 빼내야 돼? 중복을 빼내야 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되셨나요? 중복을 빼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그 중복을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딱 이 정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도형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1시부터는 이걸 나갈 거예요. 공통수학 2를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숙제를 바로 내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숙제를 먼저 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가 808번까지 850번? 850번? 자, 851번부터 1월 16일
851번부터 875번까지가 필요해요. 자, 점심 드시고 1시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